안녕하세요. 정말 문도정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조방향이라는 그 인물을 제가 맡은 것부터 조금은 걱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박정춘 회장님이 회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들여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느낀 제 생각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박사과정 들어가서 그 통일원에서 하는 그 신진연구 교수 발굴에 제가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2번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2번 다 논문을 써서 지원해갔던 경우는 있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92년에는 그 교육부 장학자를 29호라고 해서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교 추정환 선생님하고 저와 같이 해서 전국 13,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새로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95년에는 여기 지금 이인재 교수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 북한 교육대학원에 이우영 박사하고 저하고 셋이 연구책임자, 제가 연구책임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통일연수원 커리큘럼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갖춰지지 않고 부족한, 법적으로 된 부교수 이상 연구책임자가 있었는데 전화 왔길래 전 조교수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둘렀던 게 아닌가 싶고, 추운 겨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봄에 꽃이 피듯이 저도 그런 면에서는 더 공부를 하고 그런 정책을 맡았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통일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 발표도 했었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통일 연수원에 있는 그 주무관님이 충분할 수 있다 격려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요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가 그 기조강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싱을 하려면 링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대로 싸움터려면 링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잘 많이 만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스파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통일교육에 대한 링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생각을 겨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링에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몸풀까지 올라온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밤을 꼴딱 새우면서 마지막 오늘 원고를 7시에 보냈는데, 하여튼 링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못 만들게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 무관심한 건 아니고 항상 매일 신문을 대해서 보면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남북한 문제였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남북 통일이나 남북 통합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한 입술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드렸는데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침에 그냥 포기를 할 거라다가 대충 정리하면서 제가 한 3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진행하는데, 앞부분은 이미 원장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첫 문장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제가 한 내용을 똑같이 그 요약했는지 제가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결국은 통일 교육, 통합에 대한 교육은 통일 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면서는 공교육의 체계 개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이나 또 우리 도덕과 교육과정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헌법이나 통일교육 지원법도 다 근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담론 차원에서 메타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런 것이 오후 세션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언뜻 지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고 우리 이 세미나에 통일교에서 원장님의 큰 예산을 지원하셔서 이렇게 통일교육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렇게 두꺼운 세미나 자료를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배경에 통일 환경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 환경이 변할 때 통일교육은 따라가야 된다고 봤고 통일 환경에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에 따라서 통일교육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통일 환경의 쟁점과 통일교육 과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지금 큰 틀을 그냥 제가 원고 무관하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 생각에 통일교육을 얘기하면 대개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다시 통일안보교육, 이제는 평화교육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내용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민족교육이 확대됐다면 그 전에 그 전 정부에서 민족교육이 얘기가 되다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족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그냥 뒤에 더 추정이 안 됐습니다만 문화적인 접근을 했었다고 하고 최근 지난 정부에서는 애국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이 환경의 큰 변화를 어떻게 그 핵심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또 통일이라는 결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어떤 목표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냥 일반 학술적인 논쟁이나 학자적 관점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뭐 어떤 내용도 다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 환경의 쟁점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번에 나온 그 2018년도 통일교육에 대한 북한의 이해에 보면 북한을 이해할 때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부터 시작해서 변화 과정을 보면 너무 많이 변해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지금 보면 북한의 헌법이 몇 차례 바뀌었고 결국은 막스 레닌주의가 이념으로 되어 있다가 주체사상으로 바뀌었고 주체사상은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사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교과서에 있는 공산주의는 다 빠졌고 공산주의 도덕이 사회주의 도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북한에도 노동당 기획조차도 공산당이라는 단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말하는 그 반공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면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에 대한 이해도 최근에 와서는 정상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 홈페이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 협정을 맺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적인 통합을 위한 전 단계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아까 이 원장님이 평화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한과 북한의 이 관계 속에서도
정상국가가 전제가 돼서 신뢰가 이루어지고 어떤 협약이나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쌍방이 그 지킬 약속에 대해서 합의하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뒤에 우리가 많은 얘기할 때 이제 통일교육도 새로운 그 교육과정의 변화와 어울리게 학습자 중심이고 경험 중심이고 뭐 구성주의적 관점이고 다 열린 교육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한 관계 속에서 이 주변 네 나라입니다. 이게 육자연이라고 합니다만 4강국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냥 남북과 네 나라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뭐 하루하루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시진핑이 김정은을 거의 좀 홀대를 하다가 미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금 뭐 올해만 3번 만나가고 있고 처음에 김정은이 했던 내용과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뒤 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범인들은 모르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합집단 협정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 입장이나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쟁점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레인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과거에 보수적 관점을 할 때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전쟁이라는 군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과거의 패러다임을 지금 현상을 보면 이게 과정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오늘 거세게 지금 4.27 회담과 6.12 회담이 지나가면서 언론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좋은 방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휘두르겠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상각이 등장하고 남북한이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7.4 공동성명 이후에 한민족 통일, 민족통일 방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건 유지된다고 했고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만들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기자선언도 다 남북한 기본 합의서 전제를 한다. 지금도 그것을 이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걸 얘기합니다만 그 제도적인 차원이나 실제 문서상에 있는 걸 가지고 교육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를 얘기할 때 지금 보면 제가 요새 살펴본 자료에 보면 지금 20대, 30대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40대, 30대, 40대가 지금 통일비 벼 있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천안함 사건 연정도 괜찮이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곱게 크면서 그런 그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어려서 본능적으로 이게 각인이 돼서 오히려 지금 보면 60대 이상 기성세대와 20대 신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통일원의 교육연수원이나 어떤 연구자들이 한 내용을 보면 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고 내려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한 문제하고 이 주변 네 나라에 들여지는 이 이합집산 협정연맹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레인지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인지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건국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문학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내 삶 속에서의 통일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이제는 남북 문제도 통일 문제도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비핵화라는 문제하고 종전, 정전, 평화협정까지 가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의 정당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우선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제재를 풀으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제재를 푼다는 건 확실한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만 안 된다는 얘기가 돼서
그 내용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은 이제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또 정치적인 변동이 너무 심해졌습니다만 잘못 표출되는 다시 만남 갈등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서 다시 열심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총장 업무 수행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통일교육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참 제가 많이 뒤쳐져 있구나 하는 걸 반성을 하고 또 하나는 청주 INC에서 피스메이커 수료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피스메이커 수료증까지 주고 이제 평화를 만들게 한다. 물론 이제 그 임동원 전 장관님이 피스 키핑에서 피스 메이킹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그 서울 내용 갈등 문제 연구소에 있는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론을 얘기하기 전에 큰 렌즈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강사가 하는 내용과 그걸 받아들이는 정반대입니다. 정년 퇴임하신 지 오래된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대에서 통일교육을 강의하고 계신 70 가까이 된 교육계 원로님은 지금 전에 말을 안 하면서도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계시고요. 또 30대 40대 그 지역의 여성 리더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또 정반대로 더 반대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강사는 어떻게 해결하는 느낌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나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만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촛불 시기가 돼가지고 정권에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남 문제로 가가지고는 일제 북한에 대한 얘기는 아무런 가치관에 개입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 쌀을 북한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직접 그 북한 주민 접촉하지 않고 북한의 정부에서 북한의 정부에서 그걸 통제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북한은 통제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교육을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5 교육과 제의한 다양한 의미의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학습자 중심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강조하는 쪽에 열린 토론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를 전수받았는지 그 학생이 친구들과 그 학생의 주변의 언론과 어떤 얘기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뭐 통일교육법도 지원법도 있고 우리 헌법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만약 열려놨을 때 통일이라는 것, 통합이라는 얘기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그냥 흑백 논리를 해가지고 전달하고 끝을 내고 토론하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과제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일교육에는 결국은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지침선언하는 게 방향과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건 전 정말 이제 당연히 된다고 봤고요. 저도 보수단체에 한번 가입이 되면서 그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강조하는 걸 보고 제가 뛰어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어느 보수단체에서 와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8월달에 한번 가서 이제까지 보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보수단체에 대한 반정착을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는 던져놓고 수업을 나갈 때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없다 갔다 하거든요. 통일교육에는 계몽교육의 관점이 있고 탐구교육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드는 단어인데요.
계몽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 간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고도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때도 2년에 석빙 논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화 같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그 듣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구성적이라고 따진다면 객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구성원이 만들어간다고 할 때 앞에 이루어진 결론은 이 모른다고 전제하고 된다고 보면 실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서 참철되게 하게 되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대입시의 공론화 문제도 그게 수기민주주의 공론화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통일 문제도 공론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기에 문제의 분석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들 파괴협약이나 뭐 통일 문제, 독일 문제 교육 지침 같은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한다든지 또 지금 보면 이제 그 내용 설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이제까지 뭐 흑백 논리적인 반공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이나 보편적인 가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권이나 또 요새 말하는 평화나 또 요새 말하는 다문화나 뭐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렌즈를 가지고 남북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육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가 경쟁할 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고 또 우리가 같은 어떤 경쟁 상대로 볼 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확실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이제 일부 6.25를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분들이나 그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받고 60 이상 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대 간의 문제의 어떤 증폭이나 또 어떤 그 관점에 대한 변화가 제기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우리가 안보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과거의 안보는 우리가 군사적 관점이나 경제적인 관점까지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은 안보가 지금도 무역전쟁 하고 있고 이제까지 했던 원전쟁보다 사실은 물적 동원은 더 크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데 그 저변에는 지금 미국의 중간선교에 러시아 개입하는 건 사실 사이버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험사회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과거에 말하는 안보와 무관하게 인간 안보라는 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안보라는 하나만 가지고 보편적인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깊이로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탐구교육이라고 하는 논의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논의는 저는 계몽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최근에 국가교육과정이 말하는 것, 우리 도덕교육에서 말하는 성찰과 탐구를 얘기하는 건 그쪽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것이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낙관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어떤 그 문화의 수준을 보면 그게 열려놔도 중간에 좀 갈등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합의된 마지막 결과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혹 학생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소외자가 발생하고 거기서 또 일부가 또 그런 논쟁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사실 그것도 교육의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나 이런 내용도 복잡하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 통합이라고 하는 것, 물론 지금 이제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가 생각한 연합제가 이루어져서 통일을 진행할 때 과정 자체가 통일이고 사실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상당히 유연하게 그걸 접근해야 된다고 할 때 지금 과거의 통일 교육이나 과거의 어떤 그 이념 교육은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전혀 다른 쪽에 허용이 안 돼서
그 결과도 그렇고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속에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전 그래서 그럼 제가 무슨 결론으로 여기서 내릴까 제가 밤에 고민하는 결론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일교육은 이제까지 통일교육이라는 강사나 통일교육하는 교사가 이제까지 통일교육하는 것보다 더 2배, 3배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이루어지는 남북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순간순간 온탄과 냉탄을 가는 이유 저변에 뭐가 있고 모든 국가가 얘기하는 전략적 국가이익 최우선이라고 할 때 지금 그 전략적 국가이익 최우선이라는 논리를 보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모든 나라 관계 다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따질 때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현실주의를 갖고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합할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제대로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연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연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통일교육원에 가서 95년에 제가 그 보고서 쓰고 난 이후에 뭐 한두 번에는 연수 받으러 갔지 직접적으로는 제가 접근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오히려 교육부하고 통일교육원하고 우리가 있는 학회에서 좀 주체가 돼서 통일교육에 관련된 전국의 초등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사례 하나로 저희 우리 대학에서 작년에 3년 동안 지금 2016 교육과정 때문에 통합사회가 신설돼서 통합과학은 창의과학재단하고 통합사회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4억을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2,400개 고등학교에서 한 2번씩 한 4,7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수 방법이 이제까지 있었던 건 전혀 다른 지금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과정이 실제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주고 체험을 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인 강의는 한두 개 말고요. 다 그냥 직접 본인 토의하고 뭐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발표하고 뭐 갤러리고 하고 다 그런 식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 통일 교육에 관련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역대 원장님들 많이 접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배 원장님의 그 말씀 기조경영지가 듣고 그 내공도 보통이 아니고 정착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현상적인 내용학적인 것에 대한 걸 전제해서 교육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때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오해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 많은 내용도 결국은 뭐 인권 얘기도 있고 뭐 통일국민협약 얘기도 있고 또 불교적인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학생들 수준으로 그게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 분명히 지금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변화 속에서 통일국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걸 주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아주 고강도의 연수나 역량 강화가 있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마지막 결론에 나온 것처럼 적어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교사 양성을 하고 있는 게 현장의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나 어떤 지도인들의 어떤 새로운 학교의 혁신 속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이 영역이 그 걸맞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에게 학생이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의 논쟁이 벌어져도 그걸 다 아울 수 있고 선생님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괴몽하지 않고 탐구하는 과정에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전문가적인 것을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 뭐 사실 내가 데이터 보면 학교에서 배운 통일교육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남북 학생들이 같이 언어를 해주느냐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가 2000년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의 교원 교수로 가서 재미 한인 1세, 2세 남북한 통일관을 비교하는 세미나 연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한인사회에서 한인사회에 그걸 이제 주제 발표하고 제가 들어올 때 한인사회가 다 모여가지고 영사진 3분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일면 토론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딱 발표하고 나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40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 50대 중반 된 본인이 충북이 고향이라는 분 오셔가지고 이런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제까지 자기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단 문제에 대해서 남친 북친이나 또 분단의 기본적인 게 한국전쟁이냐 또 2차 대전 직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그걸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 지식하고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한다든지 탐구교육을 한다든지 한 전제로 학회가 중심이 되고 올해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년에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오늘 세미나에 이어서 다음 세미나로 교수 학습이나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얘기로 해서 한 번 더 제2의 이 연차 대회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때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오후 내내 주어진 그 쟁점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 전통적인 관점으로 주입식이고 일방적으로 어떤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도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통일 기업의 혁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발표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기 청각됐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